자퇴하고 나서 정시에만 올인해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게 혼자 준비해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을 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수능은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선뜻 수능을 보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설 이렇게 강의 하나를 등록해도 정말 교재비가 2만 원씩 하다 보니까 좀 수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교재비나 강의비를 사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시는 안 하고 수능 준비 혼자 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걸 막 찾아보니까 거기에 검정고시 점수로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자퇴하고 되게 그냥 집에서 좀 이렇게 수능 어떻게 공부하는지 끄적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앞으로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한 대로 성공할 것만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계획이 흐지부지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부터 불안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조금 지친다 해야 되나? 약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 스터디 카페 다니면서 하루 패턴 어느 정도 맞추고 인강 듣고 자습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유료 인강 듣고 있어요. 그날 얼마 정도예요? 패스로 끊어서 1년에 55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교재비가 많이 비싸요. 1년에 인강비랑 교재비만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다 찾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이나 기출 분석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한 두세 배 들지 않을까요? 자퇴를 하고 완전히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지금 그 정규 과정을 마치지 않았고 완전히 혼자서 처음 접하는 정보를 익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독서실에서 자습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이제 공부를 처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아예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4개월은 날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재수학원 그쪽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사실 전 학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학 재수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과목들을 메꿔 나가고 이런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대입을 위해서 선택했던 길은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가는 길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이게 저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약간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그냥 최대한 문제집 많이 풀고
문제집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인강 듣고 문제집 풀고. 집에서는 공부할 환경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책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알아봐야 된다는 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가 마땅히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설지 보면서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맞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보니까 틀렸던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개념 부분에서 제가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실제로 정답이 맞으니까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맞았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1대1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수학원이라든지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똑같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의 난이도와 실력을 별개로 혼자 있으면은 좀씩 더 안 하게 되고 좀 게을러지고 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계획을 내가 짠 대로 잘 실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그 시기에 옆에서 누구라도 있어주면은 너 잘하고 있다. 옆에서 누가 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래도 저는 안심하고 공부를 꾸준히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헛수고인 거 아니야? 이런 그냥 불안함도 계속 생기고. 그냥 사막에 혼자 텅 있는 느낌? 정말 무엇을 뭐부터 해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 도움을 청해야 되지만 청할 때도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가족들이 도와주는 이런 환경도 아니었기도 해서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되게 불안했죠.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만큼 무언가를 배워가는 시간일 텐데 저는 그 시간을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풀이를 봐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던 거예요. 홍콩은 그 의지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학습량이 되어 있는 친구도 홍콩을 하기가 유리하죠. 왜냐면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처음 보는 거고 자꾸 봐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 홍콩이 굉장히 좌절되기 쉽거든요.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나 아니면 공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홍콩이라는 거는 그게 역량이 됐을 때 뭐 편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피드백이나 아니면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학교라든지 뭐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졸업 및 종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 제가 필요로 하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고 저의 계획은 내년에 사범대학교에 입학하여
저처럼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와. 놀러 올게요. 졸업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마지막 졸업식이었어요. 한 10년 됐어요. 학교 그만두면은 일단 그 사회적으로 제 자퇴생?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도 강하고 학교를 나오니까 제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꿈드림 센터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수능, 국어, 수학, 영어 그런 거 전문 강사들 부르셔가지고 1시간씩 수업해주시고 또 이제 모르는 문제들 알려주시게 그 멘토링 선생님 오셔가지고 주 1회씩 멘토링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기 더 수월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교사라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사무보조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도와서 일하면서 선생님께서 되게 다양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에 되게 감명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또 진로를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저처럼 애들이 학교 그만두지 않게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를 하면은 정말 좀 재밌겠다, 힘들겠지만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교사를 다시 꿈꾸게 됐어요. 선생님이 제가 고민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학교 생활이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 같은 애들 신경 써줄 만큼 한가하시지도 않고 싫었어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퇴한다고 했을 때 별 반응 없이 그냥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바로 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냥 잘 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인만을 위한다면 고등학교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학교를 뭐 자퇴하고 수능을 준비해서 더 일찍 들어간 친구도 봤고 대학 입시 그 자체만을 위하면 고등학교는 없어도 되는 공간이 아닌가. 아무래도 사실 크면 클수록 학교는 점점 공부만 하는 곳,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되는데 그러면은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학교가 필요할까? 학교라는 걸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모두에게 입학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입학을 해서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선택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택지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선택지로 가면 되지. 자퇴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되게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수능 공부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 공교육하고 사교육이 차이가 심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굳이 학교 와서 수업 들을 바에는 인강 같은 데도 비싸지 않은데 그런 데서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퇴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3,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2018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자퇴를 결심하는 나이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로 더 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도 정말 많은데 학교에 있으면서 그걸 내가 할 기회들을 이른 나이부터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보통 고등학교 때 자퇴를 많이 하고 저도 그 사례를 접해봤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그냥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입시 체계에서 학교만 다니고는 절대 수능이나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하잖아요. 무조건 사설 인강이나 학원, 또 사교육 같은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 긴 시간을 날릴 바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학교를 다니는 게 저한테는 조금 시간 낭비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교과목들이라던가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학교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쏟는 에너지가 너무 컸어요. 신체적인 활동도 있고, 내신이나 수행평가? 그런 걸 대비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도 있고, 내 학교를 나오면 일단 그런 잡다한 게 없으니까 저는 확실히 편했어요. 그럼 질문. X축을 학교가 빠진 만큼 그 시간을 학원이랑 과외로 채우면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고 특목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항상 잘 보이지 않아요? 볼 것 없이 바로 선 나오죠? 네. 이빨을 조금만 더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김이 따뜻한 김이 잘 나오니까 소리가 잘 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입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다시 입학한 후 재수를 거쳐서 입학하게 된 대학교 신입생 신다은입니다. 그때 제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고 이게 이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너무 대입에 바로 직결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퇴를 하고 다시 똑같은 학교로 원서를 써서 정상적으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중 한번 더 할게요. 이 생기부로는 뭐 어떻게 이제부터 열심히 해도 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에서 생기부 없애고 다시 해보자, 다시 이렇게 하자. 제가 갈 수 있는 한에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로 저도 갔었어요. 내신을 따기 쉬울 것 같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 반복을 맞다 그러면 할까요? 그죠? 맞췄다 그러면 자, 잔돈이 자기가 좀 하려는 절박함이랑 그리고 부모님의 재력, 과외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야 하니까 뭐 컨설팅도 그렇고 이왕 재입학하는 건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생기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컨설팅 같은 것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뭐 학원도 과외나 학원이나 되게 많이 다녔고 대회도 다 나가고 이제 다른 학교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 있다, 우리 반에도 그런 애 있다 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생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지 상상이 안 가요. 학교가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시를 가기 위해서 내신을 잘 따고 선생님께 잘 보여서 세특을 잘 쓰고 상체 활동과 진로 활동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학교는 조금 후회되는 곳인 것 같아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약간 학교는 그냥 정말 다 공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가정 형편이든 뭐든 다 부족하고 뒤처져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학교를 갔을 때 매번 저 혼자 약간 무인도에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퇴라는 것이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조짐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 자퇴생들이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아주 뼈저린 반성, 학교의 존재 이유를 어떻든 간에 자극하고 있는 내부의 요인일 수 있다. 그들의 자퇴 이유를 성찰해 가면서 거기서 단서를 찾아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